IT의 신 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제가 OLED 쪽으로 간만에 가져왔습니다. 최근에 OLED 쪽이 상대적으로 좀 소외되어 있는데요, 관심에서. 그런데 최근에 좀 우리가 주목할 만한 이슈들이 몇 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투스택 텐덤 구조입니다. 보통 OLED 같은 경우는 RGB 층이 이렇게 있잖아요. 발광하는 층이 있는데 요거를 RGB를 하나 더 까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명과 광 효율을 같이 높이는 작업들이 필요하고요. 이게 왜 갑자기 필요해졌냐면 요게 기존에는 스마트폰에 주로 썼잖아요. OLED 아몰레드를 스마트폰에 썼는데 요게 태블릿 PC 쪽하고 그리고 노트북 PC, 스마트폰은 보통 2년마다 바꾸죠. 2년 정도 쓰면 됩니다. 그래서 요 수명 문제가 크게 문제가 없는데 태블릿하고 노트북은 5년은 써야 됩니다. 그죠? 5년 정도 써야 되는데 OLED 같은 경우는 유기물 소재이기 때문에 수명 이슈가 있죠. 산소나 이제 습기에 취약하죠.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기술들이 되게 중요해진 거고요. 그래서 유기물을 2번씩 발라야 되기 때문에 그냥 생각하면 유기물 수요가 늘어나겠다. 그러면 수혜를 보는 상식적으로 딱 생각하면 떠오르는 회사가 덕산 네오룩스, 그죠? 그리고 P&H 테크, 그리고 솔루스 첨단 소재. 이런 유기물을 공급하는 회사들이 일단 수혜를 본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자, 나노 신소재도 좀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나노 신소재가 새로운 또 유기물 세트를 납품을 하기 때문에요. 이런 회사들 중심으로 보시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 투스택 텐덤 구조의 가장 적극적인 회사가 애플입니다. 애플이 가장 적극적이고요. 여기 이제 디스플레이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있고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공급을 하겠죠, 국내에서. 그런데 기존에는 OLED 쪽은 삼성 디스플레이가 메인 공급자죠. 그죠? LG 디스플레이가 후발인데, 자, 투스택 텐덤 구조는 중대형입니다. 중대형이고요. 여기서 또 메인 공급자 업체는 여기는 LG 디스플레이가 메인입니다. SDC보다는 투스택 텐덤 구조에서는 태블릿 쪽은 LGD가 좀 더 메인의 공급자 위치가 이렇게 분위기가 가고 있다는 걸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LGD 쪽으로 익스포저가 높은 회사가 P&H 테크 쪽입니다. P&H 테크 쪽이 LGD 쪽으로 많이 납품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필름 소재를 납품하는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트렌드 흐름은요, 태블릿 쪽하고 투스택 텐덤 구조를 말씀드렸잖아요. 노트북 PC 쪽으로 쓰기 때문에 기존의 RGB 타입의 OLED는 지금 메인은 6.5세대가 메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원장 크기에 따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게 지금 8.5세대로 전환이 되는 분위기예요. 8.5세대. 그동안에는 이 공정 장비, 특히나 증착 장비, 캐논 도키라는 회사가 일본 업체죠. 독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증착 장비가 좀 대응이 안 되는 측면들이 있었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 좀 해결이 되면서 8.5세대 쪽으로 투자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SFA 같은 회사들이 물류 장비나 이런 쪽으로 새로운 규격에 맞춰서 수혜를 보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것도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쪽하고 LG 디스플레이 쪽으로 투자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게 또 하나의 중요한 흐름이고요. 그리고 대면적 쪽, TV향이죠. TV향은 기존에는 LGD가 화이트 OLED를 많이 썼죠. 그죠? 지금 사실상 독점입니다. TV 쪽은. 그런데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가 최근에 참전을 했죠. QD OLED 쪽을 납품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요거는 한 30K 정도의 분량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소재 또 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 또 덕산 네오룩스 같은 회사들이 삼성 디스플레이 향으로 수혜를 보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나노신 소재가 소재를 납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는 좀 수혜를 기대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도 이녹스 첨단 소재가 또 같이 납품을 합니다. 자, 이런 회사들 중심으로 좀 수혜가 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앞에 설명에서 보셨다시피 유기물 소재 업체들이 수혜를 볼 수밖에 없고
아무래도 장비보다는 장장의 소재업체들이 좀 더 수혜폭이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특히나 LGD 쪽 소재업체를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요. 자, 첫 번째 보실 회사는요, P&H테크입니다. P&H테크는 OLED 유기물 소재 업체고요. 자, 그럼 주력 제품이 뭐냐? CPL이라는 소재가 있고요. 그리고 레드 프라임, 그리고 레드 호스트, 그리고 장수명 블루 호스트. 여러 가지 소재를 하는데요. CPL은 뭐냐면 이게 보통 디스플레이 쪽에서 빛을 쏘잖아요. 빛을 쏘면 여러 가지 필름들이 있습니다. 위에 이 여러 가지 필름들이 있죠. 뭐 커버 유리도 있고 OCA 필름도 있을 거고요. 그죠? 터치 스크린도 있을 거고 여기에 막 빛이 난반사가 됩니다. 그래서 막 다시 밑으로 내려오기도 하고 이런 난반사가 일어났는데 여기에 이제 빛의 손실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위로 쏴주는 역할, 이런 걸 하는 게 CPL이라는 소재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발광층에서 보면 RGB 삼원색이 있잖아요. RGB 삼원색이 있는데 레드가 있고 그린이 있고 블루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호스트라는 소재가 있고요. 그리고 프라임이라는 소재가 있고 그리고 이제 도판트라는 소재가 있습니다. 호스트는 대부분의 질량을 차지하는 소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프라임하고 도판트는 첨가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량은 여기가 많지만 첨가제가 부가가치가 높겠죠. 부가가치는 높습니다. 쓰는 양은 굉장히 적은데 부가가치는 높고요. 그리고 여기서 R하고 G는 예전에는 형광을 썼었어요. 형광 소재를 썼었는데 이게 이제 지금은 인광 소재를 대부분 쓰는 거고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형광은 자체 발광 물질인데 여기서 효율이 한 25% 나온다 그러면 인광은 100% 나오는 소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형광에서 인광으로 갈수록 또 수명이나 이런 광효율이 좋아지는 건데 중요한 게요. 레드하고 그린은 이미 인광이 쓰이는데 블루가 문제입니다. 블루가 아직까지 형광을 쓰고 있어요. 이거는 소재 기술 때문에 그런 거고요. 여기도 이제 호스트가 있고 프라임 있고 도판트가 있겠죠. 자, 호스트 쪽에서 이 수명을 형광이지만 좀 오래 쓸 수 있는 그게 장수명 블루 호스트입니다. 이게 이제 지금 P&H테크가 상용화를 해서 납품이 되고 있어요. 이게 이제 TV향 쪽으로 앞으로 많이 납품이 될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21년 실적은요, 매출이 241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39억입니다. 시가총액은요, 2,60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자, 22년 실적 전망은 매출 420억, 영업이익이 한 90억 정도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싼 것들 많이 보시는 분들은 이 밸류에이션이 너무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는데요. 일단 OLED 유기물 업체들은 대부분 PER이 굉장히 높습니다. 덕산 네오룩스가 대표적이고요. 네,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익률이 20%에서 30% 수준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한 번 들어가면 굉장히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올해 실적으로 놓고 볼 때 일단은 영업이익률이 20%대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피어 그룹 자체가 굉장히 또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3천억 중후반대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장수명 블루호스트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수소 기반에서 중수소 기반으로 해서 성능을 끌어올린 게 이 회사의 어떤 독자적인 설계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좀 이제 회사 가치에 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자, HTL하고 이제 프라임 쪽 하고요. 그리고 레드, 호스트. 이쪽으로 보면 작년 매출 기준으로 보면 이쪽에서 한 1014억 정도 나왔고요. 레드 호스트 쪽이 한 900억 정도 매출이 나왔습니다. 자, 이게 22년에는요, 이건 21년 매출 기준인 거고, 22년에는 이게 1140억 정도 나올 것 같고, 그리고 한 여기 990억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두 쪽 사업 다 한 10% 이상, 그죠? 이제 YOY로 이제 성장이 가능한 거고요.
이런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회사는 주로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 납품을 합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쪽 납품을 하고요. 최근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원래 중소형 아몰레드 쪽만 하다가 여기다가 이제 지금 QD OLED라는 대면적 TV를 하고 있죠. 여기에 이제 신규로 공급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애플향으로 삼성 디스플레이도 투스택 텐덤 OLED를 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RGB를 2번 바르는 거죠. 그러면 레드호스트나 이런 쪽으로 2배가 쓰이기 때문에 자, 이쪽도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기대감이 있습니다. 어쨌든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 이제 기존에 잘하고 있지만 지금 어쨌든 기대감을 모으는 서플라이 체인은 LGD 쪽이기 때문에 매력도는 P&H 테크가 좀 더 낫지 않나라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그래도 어떻든 대장주이기 때문에 OLED 소재 대장주이기 때문에 충분히 좋습니다. 21년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매출이 1914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504억. 작년 전망치보다는 약간 좀 쇼크성 실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밀렸고요. 시총은 1조 1000억 정도 됩니다. 네. 500억 이익 나오는데 1조 1000억이면 굉장히 높은 멀티플을 받고 있는 거죠.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자, 올해 실적 전망치는요. 2130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600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덕산네 오룩스는 항상 비싸다고 이야기하는데 주가가 유지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장주로서의 어떤 밸류에이션 싸지는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싸지는 않지만 어쨌든 안정적이고 꾸준한 우상향을 하는 회사다. 안정성장을 하는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회사는요. 이녹스 첨단 소재입니다. 이 회사도 굉장히 안정적인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필름류 소재를 주로 하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OLED 쪽 소재가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쪽 소재가 있고 그리고 FPCB 쪽 소재도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쪽 소재도 있습니다. 자, 이쪽은 봉지재, 그죠? 인캡슐레이션, 인캡 쪽 소재를 하는 회사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스마트폰 쪽에 차폐 필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거고요. 이제 FPCB 쪽은 FCCL이라고 해서 FPCB를 가공하기 전 단계의 원자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반도체 쪽은 QFN이나 이런 쪽으로 접합할 때 반도체를 패키징할 때 쓰는 소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뭐 굉장히 첨단 공정 쪽은 아니고 이제 레거시화된 이런 공정 소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결국 OLED 소재 때문에 이제 보는 거고요. 이 회사의 21년 매출은요 2847억 정도 나왔고요. 요게 22년에는 3410억 정도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쪽은 약간 대동소이하게 975억에서 이게 1120억까지 늘어날 수 있고요. 그리고 FCCL 쪽은 거의 뭐 성장이 없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한 650억에서 670억 정도로 이제 이쪽은 뭐 크게 키우는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반도체 쪽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401억 정도 나왔고요. 작년에 401억 정도 나왔고 올해는 한 410억 정도. 그래서 여기 두 영역은 거의 성장이 별로 없다. 거의 유지하는 쪽이고 이쪽이 이제 성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21년 매출은요 4,873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968억 나왔습니다. 나왔고요. 현재 시총이 9,150억. 이 정도 실적 봐도 충분히 지금 시총은 뭐 비싸다고 하기는 좀 무리가 있죠. 네. 그런데 올해 실적을 보면 더 싸지겠죠. 올해 5,400억 정도의 매출에 영업이익은 한 1,100억 정도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올해 1,100억 이익 나오면 현재 시총이 9,000억 되면 충분히 쌉니다. PER이 10배도 안 되죠. 네. 핵심 소재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제 QD OLED 쪽이나 그리고 화이트 OLED 쪽이나 봉지재 쪽은 다 이녹스 첨단 소재에서 많이 납품을 하기 때문에 다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이제 폴더블 디스플레이 쪽으로 이제 필름류들이 많이 쓰이는데 거기도 이 회사가 납품을 하게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즐거운 Q&A 시간입니다.
골프 매니아님이 3주 전에 남겨주셨는데 제가 뒤늦게 확인을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좋은 강의 너무 좋아.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답한 시장이 계속되네요. 동진 세미캠에 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포토레지스트를 국산화하였다고 하는데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테스트는 통과하였는지요? 주식 담당자에게 전화해도 애매모호하게 이야기해서 이런 문제는 ITAC님께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테스트를 통과했다면 납품이 되고 있는지요? 자, 두 번째, 노스폴트에 음극재를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공급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스웨덴에 공장을 짓기 전까지는 국내에서 생산해서 납품한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항상 좋은 내용 더불어 궁금한 모든 내용까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기존의 PR은 납품을 하고 있죠. 네, 이미 주력 사업입니다. 그게 KRF 쪽하고 ARF 쪽은 이미 주력 사업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EUV용 PR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EUV용 PR은 신규로 이제 납품이 되는 건데 이게 삼성 쪽에 5개 마스킹 공정이 있는데 그 중에 1개의 콜을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일단 회사에서는 이런 내용을 전혀 이야기를 해주지는 않습니다. 시장하고 소통이 안 돼서 주가가 많이 못 가는 회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숫자가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콜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파악한 내용이고요. 자, 두 번째로 실리콘 음극재 쪽을 이제 노스폴트 쪽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이게 물량이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 거의 스타트되는 상황이고 노스폴트 쪽에서 생산되는 배터리 셀 물량이 많아질수록 같이 비례해서 늘어나는 구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펀더멘탈 쪽으로는 크게 문제 없는 회사인데 답답한 거는 시장하고 소통이 안 되는 회사다. 요거는 이제 잘 감안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요.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좀 많이 남겨주시고요. 가급적이면 제가 댓글은 하나하나씩 꼼꼼하게 읽어서 답변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악플은 제외하고요. 네. 그래서 금요일에 열심히 공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주말에 꿀잠 주무시고요. 또 밀렸던 우리 IT 신들도 좀 봐주시면서 네, 같이 공부해서 자, 지금은 굉장히 공부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IT주들이 싸져 있기 때문에 자, 어떤 종목들이 많이 올라갈 수 있을지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